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과는 달리 2%대 진입에 실패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던 미증시와 AI주가 급락을 했고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후로 갈수록 개인의 매수세가 커지면서 지수를 방어해냈는데요. 코스피는 2600선을 지켰고 코스닥은 850선에 올라섰습니다. 리튬 관련주를 중심으로 2차 전지주의 반등이 돋보인 하루였죠. 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이르면 10월 조기 가동한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에서 배터리 원료 리튬 정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강원에너지 등 리튬 관련주들의 탄력이 특히 강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삼성전자가 서울대와 손잡고 로봇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합니다. 우수 인력을 선점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로봇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평가인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글로벌 빅테크사 AI 다음 격전지는 로봇입니다. 생성형 AI 붐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관련 투자를 검토하고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 AI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물류센터에서 이족 보행과 운송 로봇 시험 적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시리즈를 공개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로봇주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죠. 네, 두산 로보틱스가 6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이렌시스는 삼성전자의 연내 AI 로봇 출시 기대감에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방산과 로봇의 두 가지 성장 동력으로 8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등도 고른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로봇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두 번째 이슈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실적 더하기 신작 기대감, 게임주 올해는 다를까입니다. 업황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차별화된 실적을 낸 게임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지지부진하던 게임주가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크래프톤과 웹젠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올해는 컴투스, 넷마블, 웹젠, NHN 그리고 크래프톤까지 주요 게임사의 신작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신작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오늘 게임주도 탄력이 좋았죠. 네, 크래프톤이 호실적 발표 후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위메이드는 블록체인이 적용된 나이트크로우의 해외판을 내달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그룹주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이외에도 NC소프트, 웹젠 등 주요 게임주들도 고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호실적과 신작 기대감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게임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와 신작 일정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로봇과 게임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는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크래프톤, 그리고 NC소프트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글로벌 빅테크사 AI 다음 격전지는 로봇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구글까지 이런 글로벌 빅테크사들이 로봇 관련 투자를 검토를 하고 신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I의 다음 격전지가 지금 로봇이 될 거다라는 전망인데 올해 로봇 산업의 성장 스토리에서 주목을 해야 할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팀장님? 네, 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막연한 로봇 그러면 뭐 누구나 잘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치, 미래 가치를 과연 뭐 삼성이나 LG 같은
거대 공룡 IT들이 기업을 직접 인수하거나 혹은 지분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밸류에이션을 형성시키는가,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디까지가 로봇이고 어디까지가 자동화 기계인지, 이게 세분화되면서 이제 로봇 시장 자체가, 그 세그멘트 자체가 좀 분류가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좀 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길면은 뭐 올해 안에는 이제 그런 시장 세분화가 좀 시작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차등을 해서 옥석거리가 나눠질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AI와 통신, 모빌리티가 접목되는 일종의 이제 로봇의 모델링 작업이 좀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로봇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쳐주느냐, 그리고 인수를 하고 기업들이 지분을 가져갔을 때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느냐, 이게 뭐 가장 직접적인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서울대와 손을 잡고 로봇 인재 양성에 나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뭐 흔하게 뭐 삼성전자나 두산이나 LG, 뭐 현대차 이런 대기업이 로봇 투자와 개발 행보를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 함께 들썩이는 경우가 많고요. M&A 이슈도 이제 늘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과 어떤 업체들 연결고리를 좀 두고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일부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현대차 역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떠온 상황입니다. 테슬라 역시도 옵티머스 로봇을 상당히 좀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기업들이 뭐 지금 로봇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로봇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단순히 로봇을 당장 팔아서 휴대폰처럼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구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먼 이야기지만 30년 뒤에는 인구가 정점을 찍고 돌아설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벌써 예상보다 이르게 2020년도에 인구 감소를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역시 2021년도부터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란 어떤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투자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뭐 있으신 집도 있고 없으신 집도 있겠지만은 로봇 청소기 이제는 많이들 쓰시고요. 식기세척기, 건조기, 이 세 개는 어떤 3대 이모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편해서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깥일도 하는데 집안일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역시나 로봇에 대한 어떤 발전 속도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 세계 주요 대기업들과 빅테크들 로봇 사업 투자는 역시나 중장기적인 전략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장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인공지능 역시도 투자해서 한번 밀리게 되면 끝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로봇 역시도 지금 상황에서 한번 뒤처지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모두가 다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로봇 청소기 뭐 대기업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특히나 애블이 뭐 최근에 굉장히 강합니다. 자, 글로벌 빅테크사 그리고 대기업의 행보에 다시 로봇주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두 분의 신호가 지금 종목별로 엇갈렸어요. 이렌시스에는 정경민 팀장께서 고사인을 주셨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김성훈 이사께서 고사인을 주셨는데, 이렌시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연내 AI 로봇 출시 전망에 연일 랠리 달려가고 있고, 오늘 뭐 장 초반에는 상한가까지 근접을 했었는데 13%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지금 이렌시스 스탑사인 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이렌시스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부품을 감속기를 납품을 한다라는 것이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주의 성격을 가지고서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을 봤을 때 약 10% 미만, 그 이상 좀 1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로봇이 아니라 로봇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로봇 청소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납품했던 이력을 가지고서 테마주의 성격을 가지고 올라간다. 이것을 봤을 때 물론 주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탄력을 가지고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펀더멘탈에 기대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테마의 어떤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을 봤을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매도에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정경민 팀장께서는 고사인 주셨잖아요.
있잖아요. 이쪽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같은 내용인데요. 의견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수급과 기술적인 이제 그런 직관에 의해서 이제 제가 고사인을 좀 드렸고요. 펀더멘탈을 감안하면 뭐 사실상 스톱 사인 뭐 크게 다르지 않는 이제 이견 없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이렌시스의 모회사를 보시면 삼성과 정말 오랜 그런 협력 관계에 있는 이렌텍이거든요. 근데 이 주력 종목들 한번 좀 뭐 홈페이지라도 좀 들어가 보셔서 보신다면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소모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삼성이 높은 그런 가격을 주고 이 회사를 인수하거나 지분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할까? 제가 볼 때는 좀 갸웃하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뭐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로 이제 후속 종목에 대한 그런 열망이 시장에 지금 녹아 있는 것 같고요. 삼성이 로봇에 대한 확실한 인수 절차 혹은 어떤 기업을 딱 지정하는 그 순간까지는 이 이슈가 소멸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은 하시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직관에 의한 고사인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동일한데 지금 이렌시스 시장에서 이렇게 몰리고 있는 수급과 좀 이런 인기도를 감안을 했을 때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렌시스는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이제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AI 로봇 출시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일까요, 이사님? 네, 일단 매출액의 일부분이 감속기 모터 쪽에서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매출 비중을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약 12% 비중입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감속 모터 역시 대부분 디지털 도어록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감속 모터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는 미비한 상황이고 뭐 여러분들 지금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들 삼성전자에서 판매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를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들이 거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의 성격을 가지고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테마주답게 역시나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뉴스 플로우에 의해서 주가가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기술적 흐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테마성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제 13% 급등 지켜내긴 했지만 윗꼬리를 좀 많이 달긴 했습니다. 지금 정경민 팀장께서는 고사인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목표가로 좀 대응을 해봐야 할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저는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2,500억 뭐 조금 더 간다면 한 3,000억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기술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매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래량도 살아 있고 뭐 삼성과 로봇에 대한 그런 키워드에 대한 그런 가장 잘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종목으로 일선 종목으로 좀 볼 수 있어서 투자 심리를 좀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거래량만큼의 큰 거래량을 싣고 음봉을 그리면서 좀 낙폭을 가져가지 않는 한 저는 뭐 살아있는 재료에 계속해서 좀 반응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이 2,100억 원에 살짝 못 미치는데 2,500억 그리고 3,000억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앞당길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주가가 다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이 또 엇갈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오르나 싶다가 거의 이제 강보합 정도로 거래를 마쳤는데 팀장님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 주셨어요. 네. 여기에는 왜 스탑 주셨을까요? 일단 호재에 대한 민감도와 모멘텀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대장주고 지표 종목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무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 상승 탄력이 예전만 못하다면 이제 뭐 단순히 뭐 삼성의 그런 인수 소식 외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스톱 사인 드렸다고 뭐 여기서 매도를 하십시오 이런 말씀은 좀 아닌데요. 말 그대로 지표 종목이고요. 레인보우가 무너지면 다른 로봇 종목 모두 함께 뭐 투자 심리는 무너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구체적인 그런 이슈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뭐 삼성과의 협업 또 삼성 인수에 어느 정도의 또 프리미엄이 붙을지 뭐 이런 외적인 부분하고 네. 내적으로도 제품에 대한 뭐 구체적인 스펙, 그러니까 뭐 아무리 대장주고 지표 종목입니다만 지금 3조 4천억, 3조 5천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
여기를 정당화시키고 뭐 시가총액 5조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이런 호재에 더 이상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스톱사인 먼저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섹터의 뭐 대장주는 확실하게 네. 맞긴 하지만 지금 시총도 무겁고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다라고 좀 말씀 주셨고, 자, 이사님께서는 지금 고사인 주셨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이지만 적극적 고는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약간 중립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번 주가가 들썩였는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콜옵션을 행사를 할 것이다라는 가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가짜 뉴스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회사 측에서 공시를 통해서 부인을 했고요. 물론 뭐 나중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중립에 좀 더 앞서 나간 좀 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겠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인수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막상 인수를 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때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미 인수됐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는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을 하는 방향 쪽으로 좀 계획을 그려 나간다는 것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사업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봤을 때 뭐 작년에 이미 10배가 올랐다라는 약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굳이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도를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고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지금 상징성을 갖게 된 만큼 탄력이 좀 둔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삼성전자의 콜옵션 행사라던가 뭐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이 뭐 변경된다던가 뭐 이런 부분은 아직 좀 전달된 바 없다는 입장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협력 관계를 넘어서서 삼성전자로 인수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그 내용에선 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어떤 거 있을까요, 팀장님? 일단 겉으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레인보우를 인수한 이유가 이제 사족 보행 로봇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시간 단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삼성에 있어봐서 압니다만 삼성이 못할 이유는 없죠. 뭐 엔지니어 갈아 넣고 뭐 또 56km 행군하고 뭐 이러면서 예, 뭐 시간을 좀 투자한다면 뭐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그 시간과 어떤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을 좀 단축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는 스스로 이제 플랫폼이 되고 다만 뭐 기계적인 메커닉 기술은 좀 앞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접목시키고 뭐 AI를 비롯해서 모빌리티, 전장 이런 것들을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뭐 하나의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작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중인 것 같고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용화가 좀 빨라질 수 있겠죠. 레인보우 스스로 뭔가 상용화를 하고 상품화를 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을 거고 뭐 또 재무 구조를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을 드렸듯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5조를 넘어서 또 10조까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삼성이 단순하게 인수한다기보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세그멘트 규모가 좀 형성이 되고 좀 확장이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의 인수가 곧바로 뭐 어떤 시가총액을 늘리는 그런 요인으로보다는 어느 정도 플랫폼에 접목이 되는 어떤 현상을 좀 나타내는 것들을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게임주로 좀 훈풍이 불어왔는데 차별화된 실적을 낸 그 게임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금 선별적으로 기지개를 좀 키는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이나 웹젠, 뭐 NHN은 실적이 좀 웃었는데 NC소프트는 여전히 좀 울상이거든요. 이런 실적 차별화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사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NC소프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역시나 안 나왔습니다. 실적이 안 나올 수 있죠. 뭐 일단 주가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선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미래 성장성과 계획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이렇다 할 어떤 청사진을 제시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NC소프트 사람 참 말이 많습니다. 좀처럼 회사가 리니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한경리에서도 제가 NC소프트에서 다뤄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딱 하나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서 전도 유망한 게임 회사를 인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공시가 나왔는데 5천억을 넘게 들여서 데이터 센터인가요? 건물을 짓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번 또 시장이 실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택진 최대 주주는 100억이 넘는 연봉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내규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주분들이 봤을 때 최근에 이러한 NC소프트의 여러 결정들은 충분히 실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엄청 싸죠. 싼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신작 5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래프톤은 네이버와 함께 메타버스 사업도 잘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또 하나 웹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번 실적 잘 나왔고요. 또 하나 웹젠 같은 건 대표적인 저 PBR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중에서 저 PBR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웹젠도 저 PBR 있고 현금도 상당히 몇 천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주주 환원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역시나 NC소프트와 다른 크래프톤, 웹젠, NHN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차별의 배경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린 것만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게임주들을 보신다라면은 크래프톤과 웹젠 이렇게 두 종목으로 일단 압축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뭐 주요 게임사들 늘 뭐 우리가 모멘텀으로 또 생각하는 신작 발표가 지금 다수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이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게임즈 주가는 뭐 신작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판호 발급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해야지 또 글로벌 흥행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좀 민감한 부분에 반응을 하는데 올해 가장 주목하는 기대작은 좀 어떤 그런 좀 종목이 있으실지 팀장님께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그 매출 순위를 좀 놓고 보시면은 뭐 저도 이제 뭐 게임을 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그런 지표들을 좀 많이 찾아봅니다만 이 버섯 키우는 게임이 매출 2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게임들의 매출은 아이템을 사서 이제 상대 그 뭔가 이렇게 패싸움을 해가지고 네. 어떤 이제 그런 과금을 해 나가는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MMORPG 게임들이 굉장히 좀 이제 주류를 좀 이뤘습니다만 그런 게임의 어떤 시장이 조금씩 깨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또 소비 여력도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과 같이 소위 말해서 게임에 이제 현질을 하는 이제 그런 규모가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또 게임주들의 실적으로 좀 연결이 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MMORPG를 비롯한 소위 말하는 롤플레잉 게임도 이제 거의 이제 그 제품의 그런 퀄리티 차이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뭐 대한민국 게임이 최고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게임이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선 면도 좀 있다고도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판호를 받는 건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이슈는 되겠습니다만 그 자체로서 뭐 좀 대박을 친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상향 평준화된 이제 그런 시장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어느 한쪽으로 게임의 어떤 선호도가 쏠려가는 이제 그런 현상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물론 2분기 또 하반기에도 좀 여러 가지 게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한빛소프트가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론칭을 할 예정인 그라나도 에스파다라는 게임이 PC로 출시된 지 지금 한 15, 16년 만에 지금 모바일 버전으로 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좀 어렸을 때 게임을 하던 분들이 아무래도 좀 신기한 그런 게임 모바일 버전을 좀 느끼기 위해서라도 좀 과금을 할 가능성이 높고 뭐 지금 뭐 거의 실적이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뭐 한 달 혹은 뭐 3개월 정도 일평균 뭐 10억 이상의 뭐 매출이 좀 나와 준다면 지금 뭐 한빛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정말 뭐 1,000억 미만에 아직 굉장히 좀 낮은 상태인데 그거보다는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출시 전에 한번 기대를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한빛소프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빛소프트 하면은 뭐 메타버스나 또 뭐 한빛 드론 관련해서도 뭐 좀 엮이는 그런 종목인데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또 모바일 버전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 뭐 넥슨, 넷마블, 네오위즈 중국에서 이제 판호 발급을 받았는데 판호 발급의 효과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공시만 나왔다라면 뭐 상한가를 들어가고 주가가 뭐 난리를 쳤었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중국의 특징이 자국 산업을 정말 엄청나게 보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판호를 열어준다는 것은 이미 한물 간 게임에 대해서 판호를 열어주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종류의 자국산 게임이 판호를 발급받은 그 우리나라 게임모가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아니면은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이 될 때만 판호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 판호가 그렇게 큰 어떤 재료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호를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올 한 해 VR 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게임주 올해는 좀 풀린다가 좀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 VR 기기를 만들고 이것이 보급이 된다 했을 때 이 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바로 게임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2년에 3년 동안 쉬어간 게임 회사들이 올 한 해 상당한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아이폰이 보급이 되고 나서 2014년도에 컴투스가 주가 10배가 갔었거든요. VR 기기가 보급이 된다면은 그 당시 제2의 컴투스가 분명히 올해나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역시나 게임 회사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기지개를 켜면서 기대감이 형성 중입니다. 게임주 가운데서 크래프톤 그리고 NC소프트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서는 단 하나의 지금 스탑 사인만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훈 이사께서는 NC소프트 스탑 사인을 주셨고요. 크래프톤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올해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주가가 지금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오늘도 4%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이사님께 크래프톤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네, 크래프톤은 이번에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낙폭이 심하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은 역시나 PBR 밸류로 봤을 때 하단에서 반등이 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크래프톤에 있어서 배틀그라운드만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었는데 올해는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작이 5개 정도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게임주들의 투자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신작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미리 샀다가 신작이 나오기 전날 혹은 전전날에 파는 것이 어떻게 하나의 어떤 공식처럼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뭐 아직까지는 크게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작 기대감, 그동안 없었던 신작들이 이제는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와 함께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팀장님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던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크래프톤에서는 효자 역할을 톡톡하게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2017년에 출시가 됐고 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계속해서 끌면서 영업이익 1조 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해외에서 그 배틀그라운드가 얼마나 좀 러브콜을 받고 있고 매출 성장세 추이는 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국내 게임 중에서 가장 성공한 IP 중에 하나이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작년 전체 실적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또 눈높이를 좀 낮춰놨었고 그리고 비용 통제가 굉장히 좀 잘 됐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가만히 돼서 뭐 이제 주가가 좀 돋보이게 되는 이제 그런 요건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단점은 근데 매출 성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역성장은 없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랜 그 기대대로 분기에 5천억이 넘어가고 연간 2조가 넘어가는 그런 매출의 성장성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었는데요. 그러니까 단일 IP에 대한 그런 한계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새로운 신작들이 이제 매출 기여에 얼마나 그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이던스대로 연간 2조 2천억 이상의 매출이 좀 나온다면 이제 한 15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비용 통제 기존 IP를 가지고 지금 끌어낼 수 있는 만큼은 계속해서 좀 가고 있으니 올해야말로 좀 새로운 IP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키워볼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배그라고 불리는 네. 그 유명한 게임이죠. 이제 크래프톤이 올해 또 신작 5종 출시 예고하고 있다라고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재작년 돌아보면은 그 네오위즈 피해 거짓이 굉장히 그 신작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눈높이를 맞추고 가봐야 될까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오위즈가 피해 거짓이라는 그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주가에 많이 반영을 이제 시켜놨었죠. 그런데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작 다크앤다크 모바일 그리고 프로젝트 인조이
블랙버짓, 얼리 액세스 뭐 여러 가지 뭐 게임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막상 또 시장이 거의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 있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볼 때는 100이라고 봤을 때 100의 중에서 한 10이나 20 정도밖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죠. 오버데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사용자가 그 플랫폼 안에서 게임을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저작물을 가지고서 서로 주고서 사고 팔 수 있게끔 이런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NFT와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 역시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단순히 배틀그라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작 게임 5개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결국 메타버스 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바로 VR 기기 아니겠습니까? 앞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VR 기기가 보급이 된다면 역시나 크래프톤의 메타버스도 충분히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NC소프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는 부진한 실적 발표에 충격을 딛고 지금 반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분의 사인이 엇갈렸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이제 NC소프트는 스탑이다라고 좀 주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스탑 사인을 드린 것은 뭐 이 자리에서 팔아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대부분 좀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굳이 이 자리에서 팔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스탑 사인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우리가 물려도 주도주에 물리면은 어떻게든지 살아남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간밤에 엔비디아도 다른 종목들 다 떨어졌을 때 혼자 보합해서 이제 머물르듯이요. 네. 결국 같은 섹터 내에서 크래프톤, 웹젠, NHN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2등주, 3등주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에서 스탑 사인을 드린 것입니다. 정경민 팀장께서는 고사인을 주셨는데 NC소프트가 예전엔 1등주였는데 네. 이제는 이제 2등주, 3등주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사실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좀 이게 뭐 팔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올해 좀 기대할 수 있는 반전 카드는 없을까요?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전 카드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MMORPG 게임이 이제 워낙 좀 상향 평준화됐고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말 수년간 수천억을 갈아 넣어서 만든 TL도 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이제 뭐 저도 깜짝 놀랐어요. 4천억대 매출이 나왔는데 그 영업이익이 38억이고 제가 몇 번을 좀 다시 봤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굉장히 좀 힘든 한 해를 좀 보낼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해도 뭐 성공을 낙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는 뭐 회심의 카드인 아이온이라는 게임의 IP를 꺼내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 아무리 빨리 나와도 뭐 내년 하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뭐 지금은 악재에 다 둘겨 맞을 만큼 맞은 상황에서도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고사인을 드린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는 네. 좀 안정화를 통해서 좀 횡보 구간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이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구리 쪽에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지난해 구리 생산량이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구리 가격 상승 전망에 이구 산업 그리고 대창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대원 강업도 올라와 있는데요.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차량 기대감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탄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6,170원 터치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는 거래량 실리는 종목이 눈에 띄고 있진 않은데요. 한 가지 종목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즈 비전인데요. 알뜰폰 사업자로 최근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시간외에서도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 기록하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3,6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 이원 캠포텍 그리고 지엔코 등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거래량은 미비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깨끗한 나라 우선주 그리고 KTCS가 2%, 1%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상승세에 오늘 빨간불 켜냈던 갤럭시 SM 시간내에서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1.1% 소폭 밀리면서 2,6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초전도체주 오늘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고려제강 하락 전환했습니다. 1.2%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 기록 후 오늘도 빨간불을 켜긴 켰지만 에너지는 약해졌던 롯데손해보험 시간내에서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3,345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디딤 ENF 그리고 DYD가 올라와 있습니다. 2.6%, 1.9% 각각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광진실업도 1.7% 하락불을 켜면서 3,6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 LTC, 정경민 팀장 KINX, 김성훈 이사 서진시스템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재수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LTC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소개해 주시죠. 예, 과거에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되게 좀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디스플레이 산업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새롭게 있는 M&A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HBM의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올해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HBM에서 이제 수혜를 볼 때 LTC가 함께 성장을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식으로 좀 기업이 성장해 나갈까요? 예, 먼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박리액으로 되게 좀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주가는 굉장히 어려워졌고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오니까 어려움을 겪다가 작년에 이제 그 무진전자에 있는 세정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LSE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무진전자의 세정사업부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무진전자가 어떤 회사라고 보면은 과거에 2018년도에 5천억 매출을 했었던 굉장히 이제 큰 세정 장비 업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CMS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무진전자라고 할 정도로 이제 주력이었었는데 이제 기술 유출 사건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거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명도 이제 당연히 넘어가면서 사명도 바꾸고. 근데 과거에 이제 그 무진전자 때문에 이제 다른 업체들로 세정 장비 썼지만 실질적으로 무진전자만큼의 기술력을 못 나타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1,000억대 매출한 거 봐서는 이제는 끊겼던 것들이 다시 하나하나씩 다시 SK하이닉스 양으로 나오지 않나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HBM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TSV라는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칩으로 연결했던 부분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극을 연결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공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파티클이 많이 생겨서 이걸 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퀄 테스트인데 아마 올해 상반기에 나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LTC도 자회사 중에 LTC AM이 있는데 이 부분도 HBM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HBM 때문에 올해는 크게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LTC 지금부터 진입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지 밸류에이션 한번 들어볼까요? 예,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장기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2023년도 11월, 12월부터 이제 주가가 사실상 이제 HBM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같이 이제 올라간 것 같고요. 이 부분 네. 때문에 거래량 늘면서 우상향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이제 실적으로 나타난다면 계단식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굉장히 1,000억대 초반으로 적은 상황이고요. 사실 좀 리스크로 본다면 이제 물량이 이제 그 예를 들어 12전환 물량이 한 9,700원대의 물량이 좀 11% 정도 전체 물량이 한 11%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크게 이제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게 회사가 HBM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아직은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단식 성장이 기대되는 LTC 들어봤고요. 이어서 정경민 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KINX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제가 저기에 적은 대로 AI와 클라우드의 쌍두마차 이렇게 좀 간략하게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와 클라우드가 이제 커나갈 때 KINX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기업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방금 김성훈 이사도 얘기를 했었죠. NC가 5천억을 들여서 이제 IDC를 설립한다라는 지금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만큼 기업들한테 지금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AI 내에서 이제 지속적인 저는 순환매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클라우드, 서버, 또 IP, 상방에 열려있는 또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환호는 이제 2등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제 빅테크들의 투자 수요가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좀 강세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정말 가히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에 이제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좀 쌓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좀 어려운 말씀드리자면 이제 LLM이라고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시각과 청각 관련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좀 쌓아가야지만 이제 멀티모달로 이어지고 그게 또 모델링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로봇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제 큰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좀 빅데이터는 AI의 진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KINX는 이제 모회사가 이제 가비아로 이제 출발이 됐었는데 그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웹 호스팅,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부터 굉장히 오랜 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강점을 좀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IDC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초기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건설업에 비견될 정도로 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고요. 외주 관리가 필요한 일종의 빅데이터의 물류 창고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KINX 자체적으로 지금 1,600억을 투입시켜서 과천에 지금 올해 센터가 좀 완공될 예정인데요. 이미 100% 입주율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또 전력 효율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시설들을 좀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가이던스가 지금 1,700억에 4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좀 내놨었는데 이건 매년 30% 넘는 그런 성장성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배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데이터 센터 완공으로 작년에 조금 비용이 좀 많이 좀 들었었는데 그것마저도 안정성을 좀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 스토리, 밸류에이션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KINX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바로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는 저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만 일차적으로는 13만 원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채널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추세 자체가 저점 꾸준히 올려가고 있고 고점에서도 이런 좋은 채널 속에서 좀 위아래 좀 상하방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13만 원까지 열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은 95,000원 선을 종가에 이탈할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우선은 13만 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입니다. 서진 시스템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신 5G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ESS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5G보다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4분기 실적 영업이익 약 226억 정도를 전망을 했는데요. 421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의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대표적인 셀 메이커들의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셨더라도
들어보시더라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SS 쪽에 대한 매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좀 가져가 볼 수 있는데 실적을 통해서 서진 시스템이 증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역시나 북미 시장, 이 SS 시장의 어떤 성장률은 상당히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역시도 올 해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장비양 매출 역시도 상당히 좀 전차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서진 시스템 주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서진 시스템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예상하실까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서진 시스템 한 3만 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2,500원이니까 좀 더 룸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황재수 지점장의 LTC, 정경민 팀장 KINX, 김성훈 이사의 서진 시스템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5위는 대창입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지난해 구리 생산량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오늘 전해졌는데요. 이에 구리 가격 상승이 전망되면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비철금속 관련주 부각받고 있습니다. 현재 1% 상승을 하고 있고요. 4위는 레이저 업텍입니다. 지난 1일에 스펙 합병 방식으로 상장한 종목인데요. 상장 첫날부터 하한가를 기록했고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5%의 탄력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는 유프렉스입니다. XR 출시 모멘텀으로 가파르게 오르다 재료 소멸 후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다시 조금씩 저점을 다지며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집니다. 5% 상승하고 있네요. 2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이구산업 역시 구리 관련주인데요. 대창과 함께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3.6% 상승하고 있네요. 1위 종목은 코세스입니다. XR 관련주로 4거래 연속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9% 꽉 채운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에서도 탄력적인 모습이네요. 7%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단일가 특징주 3위 뉴프렉스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XR 시장 확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관련주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뉴프렉스, 또 코세스 등 XR 관련주들이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만원 선에 안착하는 분위기입니다. 시간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의 무게를 두고 대응해봐도 좋을까요? 예, 우선은 뭐 애플 혼합 현실 이제 뭐 MR 비전 프로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UEV라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 콘텐츠가 굉장히 과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과거에는 뭐 게임에서도 이제 뭐 2D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XR용으로 이제 바꾸는 뭐 이런 부분도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뭐 유저분들 사용했던 분들은 되게 관심도 많고 막 흥행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뉴프렉스도 퀘스트에 들어갔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출시 예정인 삼성도 이제 참가를 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가를 할 예정인데 콘텐츠가 생긴다면 곧 시장은 굉장히 많이 폭발할 수 있어서 뭐 사실상 지금 약간 테마성으로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기업이 이제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선별하는 뭐 구간이 사실 돌입했고 사실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회사 작년은 이제 사실 작년 실적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추가로 이제 XR 관련주 쪽은 이제 더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 중에서 이제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이제 올해 글로벌 XR 기기가 1,100만 대,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47% 증가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적용 분야도 의료, 뭐 아니야 교육 많은 것이 확대됐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뭐 좀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하이브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다지면서 4거래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엔터산업이 3월을 기점으로 본격 반등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이브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약간 낙폭과대성이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지차 최악의 이제 주가로 보면 굉장히 안 좋았고 또 1월에만 해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하이브가 14%, 뭐 SM이 뭐 19%, JYP가 25%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월에 앨범 판매 굉장히 안 좋았고요. 공연 비수기에다가 뭐 안 좋은 부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다. 소위 말하는 악재가 다 나왔다라는 부분이 약간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정말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약간 반발 매수성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리포트에 따르면은 하이브를 이제 탑픽으로 놓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상승 여력이 좀 가장 큰 걸로 이제 보고 있어서 이제 뭐 나타난 것들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다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많이 나와서 좀 낙폭과대성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악재가 다 나온 상황이고 주가도 저점을 다진 만큼 이제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특징주와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가 설 연휴로 휴장인 가운데 오늘 항생지수가 드디어 개장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항생지수가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는 0.3%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온 미국의 1월 CPI를 소화하면서 우리 시장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밤에는 MBA 모기지 신청 건수나 주간 원유 재고 같은 중요도가 비교적 낮은 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대신 내일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중요 지표 일정이 있으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